때 이 단계에서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주결 단계고 이게 약 100억 년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부 수소가 다 연소가 되면 주결성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보면은 중심부의 수소가 다 타서 헬륨이 되고요. 중심부 헬륨이 헬륨으로 다 바뀌고, 헬륨이 이제 중력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중심부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중심부는 이제 헬륨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껍질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결 단계를 마치고,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메인 시퀀스 주결 단계고, 그 다음에 주결을 끝내게 되면은 이제 포스트 메인 시퀀스, 그래서 주계열 이탈 단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 요 단계쯤에 되면은 중심부의 헬륨이 이제 점점 그 중심부 주위에서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서 이제 헬륨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중심부에 계속 헬륨이 쌓일수록 중심부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그 껍질에서의 수소 핵융합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별의 외부가 급격히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별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이제 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는 이제 헬륨이고, 요 껍질에 수소 핵융합 하는 영역이 이제 좀 넓어지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별이 팽창해서 별의 크기가 급격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성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여기가 이제 그 포스트 메인 시퀀스고, 여기가 이제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 적색 거성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 요 단계쯤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 이제 별은 더 커지게 되고, 중심부의 헬륨이 이제 점점 쌓이면서 이제 밀도가 굉장히 이제 중력 수축을 하면서 밀도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 헬륨의 전자가 그 빈 공간이 없이 점점 이제 빽빽하게 들어차는 그 상태가 되는데,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전자축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둑판 모양처럼 별이 되는데, 바둑판 모양처럼 별이 돼서 마치 고체처럼 그런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헬륨 전자축퇴 라고 하고, 이제 그 껍질에서는 여전히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계속 진화를 할수록 이제 중심부 온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색 거성 RGB 마지막 단계쯤에 오게 되면은 요쯤 되면 이제 중심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이제 한 1억 K 정도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헬륨이 이제 핵융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퇴 상태의 헬륨 덩어리가, 마치 고체와 같은 헬륨 덩어리가 이제 1억 K가 되면 그 어느 한 부분에서 그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요 축태 상태에서는 그 헬륨 덩어리가 굉장히 열 전도가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핵융합이 한 수십 분 내로 핵융합이 전체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헬륨 핵융합을 하고, 여전히 그 껍질에서는 수소 핵융합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 단계가 이제 그 horizontal branch라고 해서 수평가지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중심부에 이제 헬륨이 계속 그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껍질에서도 여전히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수평가지 단계가 끝나면 요 단계쯤에서 헬륨이 전부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헬륨이 다 연소가 돼서 다 탄소로 바뀌고요.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서는 헬륨이 핵융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서는 이제 껍질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두 번째 껍질에서는 이제 수소가 핵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껍질에서 헬륨 핵융합을 하고, 두 번째 껍질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을 하는 이 단계를 AGB, Asymptotic Giant Branch, 즉 요게 이제 요 RGB를 이제 점진적으로 근접해 간다라고 해서 이제 점근 거성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AGB 단계가 이제 또 끝날 때쯤 되면은 중심부의 탄소가 이제 점점 쌓여서 이제 밀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제 헬륨 전자 축태 상태와 마찬가지로 탄소도 전자 축태 상태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둑판처럼 배열이 돼서 빽빽하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는 여전히 첫 번째 껍질에서는 이제 헬륨 핵융합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서는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이게 탄소 전자 축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헬륨 핵융합, 요게 수소 핵융합.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껍질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과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이 별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외부가 이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이제 거대 항성풍이 만들어지면서 별 외곽의 가스가 뭐 한 수천 년 만에 다
밖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별 외곽의 가스들이 이제 점점 더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배출이 되면 중간에 이제 탄소 축태만 결국에 이제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외부 물질은 다 밖으로 날아가고 이제 가운데 중심부 탄소만 남게 되면서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쯤 되면은 이제 중심부의 탄소 축태 상태에 탄소만 남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성운이 돼가지고 행성상 성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행성상 성운 상태에서 약 한 7만 년 정도 지나면 이제 백색 외성이 되고, 이제 주변에 뭐 다른 별이 없으면 이제 한 700억 년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의 특성을 보면 일단은 크기가 한 지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태양의 0.7배, 그 다음에 밀도가 약 6톤 per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당 6톤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태양의 일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다음 계속